자, 해보셨나요? 자, 요런 논제, 요런 식의 어떤 수리논술은, 기존에 있는 수리논술하고 약간 다른 형태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논제를 푸는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일반적인 수리논술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은요, 이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시켜요. 근데 이 학습에는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여러분이 습득하신 후에 그 규칙에 따라 논제를 푸는 요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아주대하고 현재는 이제 아주대예요. 근데 세종대 문제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제시문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신 후에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벡터의 실수배와 덧셈을 이용해서 어떤 행렬의 고배 연산을 이해하자라는 개념이고요. 뭐 여기 이제 노테이션,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자, 이 부분에서 요 행렬의 곱하기의 결과와 요 첫 번째 행을 연산하는 방법. 그죠? 자, 요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뭐 일단은 뭐 규칙성부터 먼저 본다면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첫 번째 거와 이것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곱하기 방향이 좀 다르죠. 그때 요 A, B를 벡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2차원 그 평면 벡터를 쓰고 있죠. 그래서 벡터로 보고요. 3을 그 다음에 요거 CD랑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벡터의 연산에서 그 덧셈의 연산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렇게 더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 y좌표끼리 더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라서 이것이 결과의 첫 번째 행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식의 이제 규칙성을 주는 겁니다. 이 규칙성을 여러분이 파악하신 후에 이걸 가지고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B가 단위행렬일 때 BA가 단위행렬임을 설명하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뭐 AB가 단위행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가 B의 역행렬이고, 고로 뭐 양변에, 그러니까 BA 같은 경우에 왼쪽에다가 B를 곱하게 되면, 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역행렬 모습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쪽에 어 뭐 여기서 또 뭐 A의 역행렬이 B가 되니까 그죠? 양쪽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BA가 단위행렬임을 쉽게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점수를 단 1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뭐 증명은 생략되어 있죠. 그죠? 자, 낮의 시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가 단위행렬이다와 BA가 단위행렬이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면 B를 A의 역행렬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시에의 밑줄까지 쳐놨어. 그럼 이건 무슨 소리가 되느냐? AB가 단위행렬이므로 A가 B의 역행렬이고 B가 A의 역행렬이다. 그러므로 BA는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정확한 개념은요. AB가 단위행렬이면 BA가 단위행렬이고, 그죠? 요건 이제 증명하란죠, 지금. 그 다음에 AB랑 BA가 서로 같다는 거죠. BA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위행렬이므로, 그러므로 A가 B의 역행렬이고 B가 A의 역행렬이다. 이 논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흔히 A, B가 단위행렬이면 A가 B의 역행렬이고 B가 A의 역행렬이니까 당연히 A, B랑 B가 서로 같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를 따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2번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미리 요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쓰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답안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x3 행렬 B가 있어서 어떤 A가 이렇게 이 왼쪽에서 곱해졌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단위 행렬이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행렬 A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뭐 x1, y1, z1, 그 다음에 x2, y2, z2, 그 다음에 x3, y3에 z3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0, 1, 2, 1, 0, 1, 1, 0,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것이 이제 1, 0, 0, 0, 1, 0, 0, 0, 1이 된다. 자, 이런 이제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앞에 지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연산을 시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x1하고 처음에 곱해줘야 될 것은 요 첫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x1에 0, 1, 2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 y1은 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y1에 1,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z1에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죠. 요게 1,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게 되면 벡터 연산에 의해서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z좌표끼리 더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게 결론적으로 요거와 일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y좌표 쪽을 보시면 x1이고요. 요거 y1은 제로고요. z1도 제로기 때문에 x1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것도 해보시면 y1하고 z1은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연산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맞추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행은 또 똑같이 해서 이제 요거 마지막이랑 맞춰서 요 9개의 성분을 모두 구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A는 0, 2분의 1, 2분의 1. 첫 번째 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세 번째 행은 0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2x2 행렬이 있어서 이게 이제 1차 변환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xy가 이 1차 행렬에 의해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모두 2,4로 간답니다. 그렇다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이제 xy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bcd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일단 무조건 2하고 4로 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연산 정의 배웠잖아요. 그죠? 위에서 연산의 규칙을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ab가 곱해져서 그죠? 또 y와 여기 있는 cd가 곱해져서 더해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했을 때 이것이 2하고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식이. 그런데 이게 미지수가 총 6개예요. x, y에다 a, b, c, d까지 다 하면. 그래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죠. 자, 근데 여기 직선이 요 xy가 만족해야 되는 직선이 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x가 1일 때 y가 1일 테니까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고 또 한 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a, b, c, d를 모두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0하고 마이너스 2일 때요. 자, 0하고 a, b를 서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cd를 곱합니다. 자, 이 결과가 2, 4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뭐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자,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c가 얼마? 마이너스 1, d가 얼마?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1 넣어가지고 뭐 a, b를 구하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행렬 a를 구해보시면 행렬 a는 3,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3번 문제는 일단 주의사항, 그죠? 요렇게 쓰신 학생들, 자, 주의사항, 요렇게 쓰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1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주의는 뭐냐? A, B가 단위행렬이다. 그러므로 A가 B의 역행렬이고 B가 A의 역행렬이다. 그러므로 A, B랑 B, A가 서로 같고 이것이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쓰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절대 안 되고요. 순서가 A, B가 단위행렬이면 B, A도 단위행렬이다. 그러므로 A, B가 B, A랑 같고 이것이 단위행렬이다. 그러므로 A의 역행렬이 B고 B의 역행렬이 A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위로 가면 역행열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낮의 시문에서 동시에 만족해야 역행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동시에 밑줄 친 거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AB가 단유행열일 때 BA가 단유행열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증명 자체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죠? 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논리의 순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뒤에 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결국 역행열이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학 예시 답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B라는 행렬을 ABCD라고 두고요. ABCD라고 두고 이것에 대해서 AD-BC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B의 역행률이 존재하겠죠. 그죠? B의 역행률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AB가 단위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오른쪽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건 역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단위행렬이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A가 B의 역행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BA가 단위행렬이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의 왼쪽에다가 B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BA는 B의 역행렬이 되면서 단위행렬이 돼서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B가 ABCD라고 할 때 이번에는 AD-BC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아마 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보통 이렇게 증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명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까? 결론이. 이걸 0이라고 가정하면 뭐가 나와야 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논리의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역행열은 맞거든. 그러면 AD-BC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B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니까 결국 모순이 나와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죠?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모순이 나온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AD-BC가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고로 AD-BC는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상상을 해보시면 AD-BC가 0이라고 가정하고요. 모순을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 넘어가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자, 그때 여기 대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자, B가 ABCD일 때 적당한 C라는 행렬을 잡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C가 B의 역행렬에 준하는 놈인데 요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AD-BC 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요거를 생략한 요 C를 하나 잡아요. 여기를 D로 놓고 여기를 A로 놓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C 요 앞에 상수 AD-BC 분의 1만 들어가면 이게 사실 B의 역행렬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C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가정이 지금 AB가 단위행렬이다니까 AB 오른쪽에다가 C를 하나씩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단위행렬에도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이건 그냥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BC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B가 이거고 C가 만약에 이게 B의 역행렬이라고 한다면 여기 AD-BC 분의 1이 있어서 곱해졌을 때 단위행렬이 돼요. 그런데 이 AD-BC 분의 1이 없기 때문에 이 곱은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느냐면 AD-BC의 단위행렬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 AD-BC를 요 C 앞에 역수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B의 역행렬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단위행렬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AD-BC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분모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하고 요것이 곱해지니까 요건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내고요. 결국은 AD-BC에 A가 그죠? A가 남아있어서 얘가 C가 됩니다. 자, 그런데 AD-BC가 지금 뭐라고 가정을 해놨어? 0이라고 가정했잖아. 그치? 이게 0이야. 고로 C가 0입니다. 그죠? C가 영행열이에요. 그러면 C는 이거 B의 순서를 바꾼 건데 만약에 이게 영행열이라고 하면 B도 영행열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자, B가 영행열이 됩니다. 그러면 AB가 지금 단위행열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B가 영행열이라고 하면 뭐 모순이잖아요. 그죠? 단위행열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AB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모순이니까 결국 이거는 뭐 증명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D-BC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0이 아닐 때는 뭐 쉽게 증명이 됐고요. 0일 때는 전체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을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예시 답안에 대학에서 설명해 놓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로 가는 건 좀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수리논술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좀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은데 주로 교과서에서 생략한 부분들 있죠. 생략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자, 요거를 좀 찾아서 공부해 두시면 수리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어려움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깊게 출제될 때 꼭 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요 개념이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선생님 기억하기로 2013학년도 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이제 풀이가 또 중요하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4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수능에도 요 수림 행렬의 진입한별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지? 거기서도 이게 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꼭 요거 한번 챙겨 두시고요. 행렬에서 논술 답안 쓸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잘 안 나와서 요걸 좀 이해해 두면 여러분이 논술 답안 쓸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칠게요. 자, 행렬 A를 A, B, C, D라고 할 때요. 우리가 그 AD-BC 있죠. AD-BC 이것을 DTA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뭐 모의고사에도 가끔 이런 표현들 나오긴 하던데 그지? 또는 A에다가 이렇게 뭐 절대값 기호 형태로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두 줄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놈이라고 읽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절대값 기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 이거를 행렬식 또는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에 이 행렬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디터미넌트 AB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라는 게 사실 행렬식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행렬식에는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뭐 A, B하고 CD를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뭐 그죠? 여기다 상수배를 위에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잠깐 적용을 해본다면 A, B가 단위 행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인데 이것이 디터미넌트 2하고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AB가 2니까. 근데 단위 행렬은 1, 0, 0, 1이기 때문에 AD-BC가 1이에요. 그런데 이 디터미넌트라는 건 무조건 실수값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실수값이 곱해져서 1이라고 하면 이건 둘 다 0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고로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건 A 행렬의 AD-BC가 0이 아니란 뜻이니까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란 얘기고요. B가 뭐 EFGH라고 한다면 얘도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못 하시겠으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A 역행렬과 B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또한 A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B가 A 역행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게 A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라도 서술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이 문제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대학교 빠른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또는 늦은 학교에서는 1학년 2학기에 미적분학 배울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정도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